너네는 그거 하나만 여기 전제 깔고 가야 돼. 너네는 아파트에 언제부터 살았어? 좀 태어났을 때부터. 나도 태어났을 때. 태어났을 때부터. 나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살았으니까. 그 쭉 그냥 아파트에서만 사는 거야. 네. 응. 나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. 나는 태어나서 22살인가 3살인가 그때까지 70년대 60년대에 지어놨었던 연립주택에 살았었어. 그냥 콘크리트 때려박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말이 좋아서 연립주택이지 그냥 쫙 늘어놓은 그 슬럼가에 살았단 말이야. 그러다가 이사를 간 게 이제 빌라로 간 거지. 그 원룸 빌라 같은 그런 데로. 그러고 나서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아파트를 단기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. 아, 한 달 살기가 아파트였었어? 아파트 임대를 하는 거야. 가서 이제 딱 있는데 실내 방송이 나오더라고. 나 깜짝 놀랐어. 오피스텔도 나와. 난 그냥 이렇게 집에 거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 알려드립니다. 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. 대통령 선거가 뭐 며칠 남았고 벽보가 언제 붙고 뭐 얘기를 하는 거야. 나 깜짝 놀랐어. 아니 어디서 나는 소리지? 하면서 진짜로 아파트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나는. 그게 그 자체가 생소하셨구나. 네. 나는 내 집안에 방송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. 회사에서는 나와도. 회사 사무실에서도 나오는 건 당연하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안에서도 방송이 나온다고? 나오지. 근데 아파트를 태어나서 그러니까 꼬마 때 내 삶을 인지하던 순간부터 아파트에 살았잖아 너네는. 네.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? 실내 방송이 나온다는 게? 가끔 깜짝 놀라긴 해. 저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해본 적이 없어. 근데 가끔 그냥 뜬금없이 그냥 누워있다가 이게 그렇다고 하루에 한 번씩 나오는 건 아니고 되게 불규칙적이죠. 뜬금없이 나올 때도 있잖아. 네. 그럴 때는 그냥 가끔씩 깜짝이야 하다가도 그냥 안내 방송이구나. 갑자기 그냥 그 생활관에 누워있다가 그 행정반 안내 행정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잖아. 그러네. 띵동 땡동 하면서 그게 신기했어? 나는 이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. 해도 되지. 왜? 내 집에 공공주택이잖아. 공공주택은 아무튼 누군가가 뭔가 공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, 예전에 그 청주였나? 그 주차장에 물 엄청 그랬을 때 그때도 관리실에서 아파트에다가 지금 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까 차 빼라고 했다가 그때 이제 사람 몇 명 죽었잖아. 그치. 그런 것처럼 그 방송이 뭐 적절했는지 뭐 그렇다고 안 알리는 것도 좀 뭐하고 그 주민의 재산권이니까 자동차도. 그래서 나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건 공동으로 그 사는 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거 시설이기 때문에. 마찬가지로 옛날 마을에는 이장이 방송을 하는 거지. 이장이 뭐 말합니다 뭐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게 아파트로 좁혀진 거고, 옛날부터 그런 건 있었다. 옛날에 조선시대도 벽보는 있었고.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시스템이 거는 없었을 뿐이지. 내가 얘기하는 건 벽보를 붙이는 것.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공지. 엘리베이터 공사가 언제부터 있습니다를 각 엘리베이터마다 붙여놓거나 출입문에다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거기에다 붙여놓거나 하는 거는 오케이. 방을 붙인다 그러지 조선시대 때. 또 플러스 이장입니다 하는 것처럼 실외 방송, 아파트 단지 내 방송하는 거는 오케이. 근데 집안에다가 방송을 한다? 이거는 근데 좀 선을 그만큼 넘었다. 급한 거 아닐까? 근데 안 급한데 집안에다 방송을 하는 거는 좀 문제인데. 아니 대통령 선거 공보물이 몇 날 며칠에 온다라는 방송을 3일 내내 하더라고. 그거는 그 관리실이 좀 잘못했네. 아니 내가 이걸 찾아봤어. 너는 안 그랬을 거 아니야. 내가 이걸 찾아봤어. 그래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아. 실내 방송이 거슬리는가 안 거슬리는가 나만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. 왜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대. 저도요. 네. 자기는 내내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실내 방송이 나오는 게 당연하대. 그래서 진짜 나는 굉장히 큰 사생활 침해라고 느꼈거든. 집안에서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는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. 그게 난 굉장히 불쾌했어. 난 그게 딱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야. 게임 하다가 운영진 공지 채팅방에 게임 마스터가 이렇게 딱 뜨는 거. 오늘 뭐 서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. 뭐 게임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. 딱 그 정도야. 화재 안내, 뭐 재난 방송 이런 거는 나 오케이거든. 왜냐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. 그치.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인터넷 찾아보니까 분리수거 똑바로 하세요.
반상회 언제 있습니다. 저희는 그거 많이 와요. 좀 반상회 오잖아. 네네 그것도 오고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거예요. 네. 난 그게 옳냐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야간에 퇴근을 했어. 새벽 2시까지 개같이 야근을 하다가 퇴근을 해서 이제 왔는데 아침 09시에 분리수거 안내 방송이 나와. 난 지금 자고 있는데. 그러면 와 너무나도 큰 규모의 침해를 느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.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그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. 그렇지. 동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다대 반상회에서. 그러니까 어떤 집은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방송을 하는 아파트 단지도 있을 거고. 바자회 하니까 모이세요도 한대. 찾아보니까 뭐 떡 나눠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에바지. 근데 난 애초에 우리 집안에 방송 시설이 있는 게 옳냐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야. 왜냐면 난 안 살아봤으니까 아파트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. 근데 너네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. 뭐 당연하다기보다 그냥 신경을 안 쓰죠. 이 문제시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. 진짜 신기한 거야. 근데 그게 또 없으면 또 안 되는 거 같기도 해. 그치? 정말 필요할 때 재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지. 뭐 몇 층에서 지금 불 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뭐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려면은 필요하긴 해. 그래서 법적으로 끌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. 실내 재난 방송용이기 때문에 내가 그 거주자가 임의로 끌 수가 없대. 그러니까 재난 방송이 아닌데 오는 거잖아. 나는 재난 문자도 마찬가지야. 별거 아닌 재난 문자가 나한테 너무 많이 올 때가 있어. 코로나 때 누구 어디서 뜬금없이 삐 해가지고 보면은 뭐 우리 동네에 누군가가 어디 술집에서 맥주 마셨다 뭐 이런 거 오잖아. 개 쓸모없는 그러니까 내 사생활 침해. 저는 그것도 좀 해야 된다 생각해요.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선거철만 되면 오잖아요. 그거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나는 정치 무관심층이니까 이런 여론조사 전화 애초에 안 받을 수 있도록 왜 그 통신 3사 저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. 거기에다가 나는 빼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점점 이 사고가 막 확장이 되다 보니까 와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다 이거. 내 집안에까지 방송을 강제로 들여놓게 된다? 내가 듣기 싫은 것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. 그쵸. 근데 이게 강제돼 있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한 거야. 아니 예를 들어서 재난이면 집안에 사이렌을 달아놓든가 방송이 아니라 그쵸. 이 반짝반짝하는 걸 소리 나는 걸 달아놓고 어차피 층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잖아. 근데 그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될 수는 있겠지. 근데 대신에 바깥에 사이렌이 막 울리면 막 그 화재 경보가 울리면 창문을 열어서 실외 방송을 확인하세요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는. 그게 또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막 미사일로 북한이 폭격 중인데 자 창문 열고 들으세요라고 하면 쾅쾅 소리 때문에 안 들릴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이미 우리 집은 없지 않을까? 아무튼 뭐 지하 주차장을 대피하세요라든가. 하여튼 이번에 아파트라는 데에서 좀 진득하게 오래 있으면서 처음 느껴본 거야.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냥 주택에 살았거나 빌라 이제 서울 이제 올라오면서 독립해서 살면서 원룸 살고 뭐 이제 투룸 빌라 살고 이랬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데를 처음 장기적으로 사는 거야. 그 전에 이제 뭐 저 처가댁 가거나 이러면은 그 아파트에서 며칠 있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을 들을 일이 없었으니까 아주 우연히 나오는 거잖아. 너 그럼 아파트 살면서 또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? 지금 넌 이게 좀 생생할 거 아니야. 나는 아파트 산지 오래가 됐으니까 난 사실 뭐가 더 신기하고 이건 걸 좀 잘 모르겠거든.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또 막상 이게 처음 살아본 사람들한테는 와 이것도 신기하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.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나 이런 거는 이미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빌라들 같은 경우까지 다 내려와 있으니까 크게는 못 느꼈고 나는 그냥 방송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신기했었어. 신기한 게 아니라 좀 불쾌했어. 나는 유치원 때까지 잠실 주공에 살았어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발되기 전 주공 아파트 살다가 그때는 주공이 너무 오래된 아파트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어. 거의 10몇 평이었었고.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직장 때문에 경기도 이제 시골로 이사 갔는데 시골 30평대 아파트에 이사 간 거야. 6층이었었거든. 엘리베이터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. 우와 씨. 나 근데 엘리베이터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혼자도 못 타고 근데 처음 맛보는 30평대야.
맞돌이지. 나 진짜 우리 집이 부자 된 줄 알았어. 떼부자 된 줄 알았어. 잠실에서 경기도 시골로 왔는데 그치. 어릴 때는 그런 거 몰라. 이게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? 다운그레이드인데. 사실은. 게다가 집이 넓어? 내 방도 있어? 되게 막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. 막 그때 거실에 누워가지고 하면서 손발 휘적휘적 휘적휘적 눈 내린 날 이거 하는 것처럼. 와, 막 우리 집 드디어 부자 됐어요. 막 이러면서 나 그랬었던 기억은 있어. 워낙 그 어릴 때 아파트 주공도 아파트긴 아파트지만은 워낙 그 열악한 아파트였다가 이제 나름 최신식 엘리베이터도 있고 30평대고 내 방도 있고 막 이런 데 오니까 주차 공간도 막 여유로운 것 같고. 글쎄 아파트라 가지고 신기했던 거라기보다는 그냥 수희 아저씨가 진짜 24시간 있구나. 그거는 이제 느꼈지. 24시간 수희 아저씨가 있다라는 것, 그게 주는 의미는 잘 아직까지 모르겠는데. 그게 관리비에 녹아 그치. 들어가는 거지. 그치. 관리비에 녹여서 관리비가 한 30만 원 나온다며 아파트 살면.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. 그냥 일반 아파트는 30만 원. 나는 투룸 오피스텔 살고 이러면 관리비 뭐 한 5, 6만 원, 7만 원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. 5, 6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야? 우리는 되게 저렴해서 대신에 공과금 다 내가 내는 거 해가지고 했는데 수희 아저씨가 그냥 진짜 24시간 내내 있는구나 매일매일. 그럼 이 아저씨의 인건비라던가 처우 개선 이런 관련된 것들 다 그리고 영선실장 뭐 이런 것들 뭐? 영선실이라고 유지보수 팀이 별도로 붙어 있는 거야 아파트 단지마다. 그러니까 막 그 보수 팀장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. 설비부장 뭐 이런 거 그게 아파트마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 그게 이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나? 그 아파트 단지에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. 시골이라서. 그럼 이걸 다 같이 분담해서 내? 뉴스에서만 봤던 거지. 그 경비원들이 막 있다는 거를. 나는 그런 데서 안 살아봤으니까. 근데 진짜 있더라고.